안녕하세요. 셀레나 이민 이지영 미국 변호사입니다. EB5 투자 이민을 위해서는 신규 사업체에 80만 불 혹은 지역에 따라서 105만 불을 투자해야 합니다. 그리고 투자자는 이 투자금이 합법적인 방법으로 마련되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합법적인 투자금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자금의 원천과 그 자금의 흐름이 적법함을 모두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미국 이민국에서는 자금 세탁의 가능성을 매우 엄중한 사안으로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가 자금 출처를 철저하게 규명할 것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어떤 자금을 사용할지 그 자금의 원천과 이동 경로를 증명할 수 있는 어떤 서류들을 준비할지를 결정하는 것은 EB5 진행 과정에서 가장 신중히 고려할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투자자의 수입원이 다양하므로 EB5 자금으로 사용될 수 있는 자금의 종류도 각양각색일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자금의 원천이 적법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으면 그 원천의 종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제3자 혹은 기관으로부터의 융자를 통해서 EB5 투자금의 전부 혹은 일부를 마련하는 것은 어떨까요? 융자의 경우는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의 대출이나 개인에게서 차용하는 융자의 경우로 나눌 수도 있고 또 담보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융자금, 그러니까 빌린 돈은 EB5 투자자금으로서 적법한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이민국의 답은 일관적이지가 않습니다. 1990년 EB5 프로그램이 처음 시행되었을 때 투자자들은 일부는 현금으로 나머지는 차용금을 투자금으로 조달했었죠. 그런데 이민국은 점차 어떤 종류의 융자금은 적법한 투자금으로 간주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점점 기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융자금을 EB5 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을지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EB5 전문 변호사들은 투자자 자신의 자산을 담보로 한 융자라야 가능하다는 의견을 표명하는 경우가 전반적이었습니다. 융자의 경우 EB5 사업체의 자산을 담보로 할 수는 절대로 없고요. 무담보인 경우도 피하는 편이 현명하다는 것이 투자이민 업계의 의견이었습니다. 2015년부터 2021년 4월까지는 전부 그랬습니다. 그런데 2015년 미국 이민국은 무담보 융자금을 EB5 자금으로 사용할 수 없다라는 이민국의 입장에 쐐기를 박았습니다. 바로 EB5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너무나 자주 회자되는 쟁 케이스입니다. 2013년 쟁과 하기와라라는 이름의 두 사람의 EB5 투자자가 자신들이 소유 운영하고 있는 회사에서 각각 50만 불을 차용하여 EB5 이민 청원 진행을 위해 이민법에 따라 신규 사업체에 투자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무담보 융자가 EB5 자금으로 사용된 예가 아주 많았기 때문에 그들도 그렇게 했고 그 투자를 바탕으로 투자이민 청원을 접수했습니다. 그런데 2015년 이민국은 제3자로부터 차용한 자금은 사실상 자금, 이민국에서 사용하는 영어 표현으로는 캐시가 아니기 때문에, 즉 부채이기 때문에 그 부채의 담보가 되는 투자자의 자산을 증명해야 한다. 이런 논리를 전개하면서 이분들의 I-526 청원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 무담보 융자로 취득한 자금에 대한 I-526 거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들 투자자들은 이민국의 결정에 부당함을 논하며 이민국을 대상으로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이 소송의 원고인 쟁과 하기와라는 행정당국인 이민국이 의회에서 제정한 법률을 해석함에 있어서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섰다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쟁 등의 원고 측은 2018년 11월 승소를 거두었습니다. 미 이민국은 이 판결에 항소했으나 2020년 10월 항소심에서도 법원은 투자자들의 손을 들어주면서
무담보융자는 적법한 EB5 자금 중에 하나라는 법적인 근거를 확립해 주었습니다. 이 소송 중에서 이민국의 입장은 무담보융자 자금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는 이민국의 공식적인 정책 매뉴얼, 즉 팔러시 매뉴얼을 그들의 법적인 근거로 제시했으나 법원은 EB5 법률을 해석함에 있어서 해당 법률, 즉 미 연방 규정집 CFR (Code of Federal Regulation이죠. 여기에 있는 언어를 쓰여진 그대로 해석해야 한다는 법 해석의 입장을 고수하면서 이민국의 주장을 부정했습니다. 법원은 의회가 제정한 법률에서 자금, 즉 캐시를 정의한 언어를 액면 그대로 읽었을 때 제3자 자금원에서 유래한 자금도 분명히 포함되어 있음을 지적하면서 이민국이 법률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법을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못 박았습니다. 덧붙여서 법원은 자금, 다시 말해서 캐시란 대체 가능한 자산으로 규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의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는 사람이 파는 사람에게 캐시를 지급을 했다면 그 캐시는 사는 사람의 채무와 무관하게, 즉 사는 사람이 그 돈을 빌린 것이든 아니든 파는 사람에게 절대 권리가 모두 양도된 것이라고 법원이 설명한 거죠. 그런 맥락에서 융자로 발생된 자금, 즉 캐시는 담보 여부에 무관하게 적법한 자금이라고 법원이 해석했습니다. 이민국은 항소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다시 연방대법원에 상고할 수도 있었지만 상고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2021년 4월 21일 이 길고도 유명한 소송의 원고인 쟁 씨의 I-516 청원을 승인하게 됩니다. 미국은 판례법을 따르기 때문에 존재하는 가장 최고 법원의 가장 최고 결정이 유효한 현재의 법입니다. 따라서 이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무담보융자는 적법한 EB5 자금인 것이 현재 미국 투자이민의 법이라는 결론입니다. 이렇게 무담보융자가 적법한 자금이라 해도 이 자금이 실제로 발생한 융자인지 적법한 융자인지 그리고 그 융자금의 출처를 증명해야 하는 것은 여전히 투자자의 책임입니다. 또한 EB5 자금이 투자되는 신규 사업체로부터 융자를 받는 것은 부채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절대로 피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쟁 케이스의 승인 이후에 이민국은 법원의 결정에 반하는 행보를 걷고 있지는 않지만 이민국이 무담보융자에 관한 이민국 자체의 판결 매뉴얼을 수정하지는 않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투자자들은 이민국의 법 해석에 따른 RFE 또는 승인 혹은 거절의 추이를 계속해서 살펴보면서 미국 투자이민법을 잘 이해하고 충분한 경험이 있는 투자이민 전문가와 상의를 하시면서 최대한 신중하고 안전한 전략을 수립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투자이민 전문기업 셀레나이민은 여러분의 밝은 미래를 위해 동행을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